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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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의 즐거운 방송 유신쇼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방송됩니다. 유신쇼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v.newcoin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015년) 마지막 유신쇼 팬모임. 2015년 마지막 유신쇼 팬모임이 12월 12일 부천 우담골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3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015년 마지막 유신쇼 팬모임 12월 12일 부천 우담골에서. 뉴스가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가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뉴스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기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평일에 그날 있었던 인터넷 방송의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고 시사 이슈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는 뉴스 브리핑, 그리고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목셔 관계로 좀 정시에 벌써 12시가 됐기 때문에 또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80분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스 커뮤니티 홈페이지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접속자가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서버 회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내일 개발사에 요청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커뮤니티가 오픈한 지 637일 만에 40만 명이 하루에 다녀갔습니다. 정말 경이적이고 감사한 그런 기록인데 서버가 감당을 못하고 뭐 아까 어떤 분이 SNS에서 대부분 BJ 관련된 사건은 뉴커 링크가 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쪽을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버가 좀 힘드네요. 매달 서버비도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쇼 뉴스가기 일부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에서 후원 시스템을 도입한 지 이제 9월 9일 날 도입했으니까 2달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정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저기 준비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A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환전이 되고요. 팝콘TV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이틀에 한 번씩 환전이 되고 있는데 이 팟 쪽에서는 무려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많이 모자라서 많은 PD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정상 기간도 너무 길지만 뭐 아시죠? 정말 서러운 개인 사업자 아이디, 그것도 팟 운영자가 파라고 해서 판 그 개인 사업자 아이디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개인 사업자 아이디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카카오 본사 홈페이지에 가서 사이버 윤리실에 그 감사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커질 일은 아닌데 사실은 구제를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뭐 시가총액이 어제 장 기준으로 6조 8,897억입니다. 6조 8,891억자 이 시가총액 회사가 이
개인 사업자 한 명을 구제하지 못해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첫 번째 소식으로 더듬더듬하고 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 후원 캐시 정산 시의 개인 사업자 아이디 문제인데요. 다음 측은 크게 개인 아이디와 법인 아이디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 아이디를 회사 내부에서 법인 아이디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아이디를 법인으로 분류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모르고 개인 방송을 진행한 개인 사업자 아이디 이용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개인 방송 후원 캐시 정산 신청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약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그런 규정, 내부 지침, 공개할 수 없는 내부 지침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다음 측은 개인 사업자 아이디 사용자가 이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시점에서 2일 후에 해당 이용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후원하기 기능을 막아버리고 지난 10월 29일 TV팟 공식 블로그에 긴급하게 법인 계정 후원 및 정산 이용 제한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에게는 법인 아이디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 캐시 정산이 어렵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정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 얼마나 이게 난망한 상황이냐면 27일 날 신청이 안 되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상담원이 모르겠대. 자기도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정산 담당자도 누군지 몰라서 파악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누가 팟 후원 정산 담당자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그게 찾기 힘든데 이제 다음 고객센터 TV팟 담당 파트장은 이용 약관의 개인 사업자 아이디가 법인 아이디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다. 이용 약관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다음에 내부 방침이다. 회사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고 별도의 공지사항이 없었지만 회사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후원을 하신 이용자에게 캐시를 환불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일관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용 약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고지나 공지를 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0월 27일 날 이의 제기를 했는데 29일 날 아무 통보도 없이 후원하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6시 50분쯤에 퇴근 시간이죠. 그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근데 그 공지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법인 아이디에 포함된다는 공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계정 후원만 관련된만 공지만 하고 그 공식 블로그예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아이디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사업자 아이디는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도 보장을 못 받고 그냥 붕 뜬 거예요. 근데 그게 내부 방침이라는 철벽에 막혀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이용자는 이미 10월 초에 다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캐시 담당자에게 후원 캐시 정산과 관련해 사업체명과 사업자 번호 변경을 문의했고 아이디의 사업자명과 사업자 번호 변경은 어렵지만 사업체 대표와 아이디 관리자 이름만 동일하면 캐시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그 팀장이 아닌데 잘못됐네. 파트장은 해당 상담원이 후원 캐시가 아닌 다른 캐시로 판단해 상담해 준 것이라고 변명하며 회피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아이디로 다른 캐시를 결제하거나 다음 측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획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음 캐시 상담원이 후원 캐시가 아닌 다른 캐시로 오인을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상담원이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개인 사업자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11월 3일 다음 카카오 회사 홈페이지 사이버 윤리실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6조 8,897억을 자랑하는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뭐 자세한 거는 기사를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용약관에도 없어요. 공지를 한 적도 없어요. 고지를 한 적도 없어요. 통보를.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진행을 했어요. 후원하기 열고 방송하고 받고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정산을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 방침 때문에. 그 내부 방침이라는 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직원들이 편하게 분명히 캐시 담당자가 대표명과 관리자명만 있으면 전혀 후원 캐시 정산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캐시랑 헷갈렸다라 이런 변명이 과연 2015년도에 적합한 변명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10월 27일 날 문의를 했는데 10월 29일 날 그 고객한테 통보도 없이 후원 기능을 막아버리고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통보도 없이 저녁에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공지를 올렸어요. 6시 50분쯤에. 그럼 퇴근 시간이거든요. 칼 같아요. 다음 고객센터는 6시 지나면 안 받습니다. 처리도 안 해줘요. 연락도 없고. 근데 6시 50분에 긴급 회의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분명히 이용약관도 없고 공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열어놨으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개인 사업자 아이디가 법인 아이디에 포함이 된다면 애초에 후원하기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말아야 됐고 공지도 돼 있어야 됩니다. 이용약관에 없으니까. 내부 방침상 개인 사업자 아이디는 법인 아이디에 그리고 현행법상 개인 아이디를 법인 아이디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아이디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가가지고 법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표하는 게 뭐 있어?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격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법인은 이제 회사가 이제 사업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인격을 가진 생명체처럼 이렇게 대표해서 회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상대로 그 고소를 하고 고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우리는 분명히 법인이 아닌데 법인이래요. 자꾸 우리를 높여줘. 안 주려고 높여줘요. 우리 아니요. 아이고 우리 법인 아니요. 신청도 아니시오. 법원 등기도 아니는데 왜 우리가 법원이요? 법인이요. 우리 법인 아니요. 근데 법인이 맞습니다. 우리 내부 방침상 법인입니다. 믿으세요 법인입니다. 믿으세요. 무슨 나를 체면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나한테 법인이래. 난 법인이. 여러분 나 법인 아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나는 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법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어디가 법인이야? 난 법인 40년 인생 중에서 법인인 적이 없어요. 나는 나도 법인이고 싶어. 돈 잘 벌어서.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법인이 아닌데 법인이라고 하냐고. 왜 그러는 건데 나를. 그래놓고 한 명만 구제를 하면 되는데 피해 구제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재 메일이 왔어요. 제재 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를 홍보했대요. 거기가 뉴스 커뮤니티야. 내가 이 처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왜 합법적으로 등록한 언론사인데 우리가 왜 사설토토 사이트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상담원이. 그럼 왜 이게 제재 메일이 왔냐고. 아니라고. 끝까지 그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라고 우기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내가 결국은 감사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번복된 거야.
미치겠다니까요. 한번 결정을 내리면 이게 안 바뀌어요. 나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나아졌다 생각을 했는데 변함이 없는 거야. 무슨 공무원보다 더 심해. 아니 결정을 했더라도 뭐가 잘못이 있으면은 이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를 사설 토토 사이트라고 우기면 끝까지 그래서 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신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바뀌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야. 후원 캐시를 만들 때 애초에 검토를 안 한 거야. 그냥 뭐 개인 PD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고 내부 방침으로만 법인은 안 됩니다 정해놓고 다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근데 법인들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뭐 공지 안 했는데 개인 사업자 아이디만 모른 거야. 법인들은 다 계약 관계니까 다 알려줬겠죠 직원이. 그쵸? 그리고 이용약관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개인과 법인은.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자 아이도 나 개인이니까 개인 아이디로 방송을 몇 년 동안 한 거야.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준비를 잘못한 거지. 그러면은 애초에 후원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터프한 방송은 막혀 있어요. 왜냐면 베스트 PD나 추천 PD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활성화를 해놔야 되거든요. 원래 기술이 있어요 실제. 근데 그걸 안 막아놓은 거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어떻게 알아 내가 법인이 아닌데 내가 법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편의에 대해서 분리를 해놓고 그것도 사업자 아이디를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청을 왔어. 제안을 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 VOD를 그 브랜드파 쪽에 좀 해달라고. 아이고야 헤렛 응급의료센터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개인 아이디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문제 없으니까 신청을 하시래. 자기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담당자 이름이랑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대가 받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VOD 올려준다고. 실제로 그 아이디에 VOD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유신쇼가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1년 동안 했었어요.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륙의 시사방송 쪽에서 항의하는 막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계약을 안 했는데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 활동하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또. 나는 뭐 뒤통수 전문인가 봐요. 아무튼 제가 거의 한 9일 일주일 동안 거의 보름 동안 정말 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2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신 거를 내가 못 받는다는 건 말이 돼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운영자들이 시행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안 해가지고 발생한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랬거든. 이유는 내부 방침. 웨사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뉴커에 가서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카카오 감사실에 사이버 윤리실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진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많은 사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엮여 있으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후원하기를 활성화를 안 시켰으면 될 문제고 제대로 된 고지를 했으면 공지를 통해서 공지사항 읽어보잖아요. 이런 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공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정산 시간에 하려니까 안 되고 미리 또 캐시 그 고객센터에다 문의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건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렛!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화가 많이 나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요거 빌미로 뭐 깠다고 지금 또 허위 신고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했다고 내가 제재를 받으면 그거는 해외 토픽값입니다. 아니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여튼 꼬투리 잡을 일이라고. 유신이 또 뭐 다음을 막 깠습니다. 욕했습니다. 저기요 파수 대표인 광수가 그 정지 마지막 복귀해가지고 쌍욕을 했어요. 거기는
거기는 여성 파트장이랑 여성 그 운영자한테 쌍욕을 하고 본인 스스로 예, 자폭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열받으면. 저는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진짜 신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반이죠. 예? 아주 그 파수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던 광수도 못 참고 그냥 예, 수백 명 보는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요. 하여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만 했는데 한 20분이 됐네. 요 얘기만 했는데 20분이 지나갔네요. 자, 그 얘기 잠깐 하고 지금 홈페이지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클릭해서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 저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자, 그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김동완 사건 다 기억하시죠? 예,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막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아무도 규제를 안 받고 있습니다. 무려 2만 명, 3만 명 가까이 보던 방송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를 안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방심위 미팅이 있는데 뭐 회사에서 제재를 안 하면 클린 UCC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당 김동완 그 저 형만 믿어 방송에서 그 저 M 윈도우 인생이라고 발언했던 여비제이와 그리고 퇴물 발언을 했던 모 BJ에 대해서 방심위 쪽에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제재 요청을 하는 거고요. 공식 방송이고 공식 방송에서 3만 명이 가까이 보고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보는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판단은 방심위에서 하겠지만 6개월 이용 정지를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특히 또 개인 방송이 아니고 공개적인 공식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 망언을 한 이 두 BJ에 대해서 6개월 정지를 처분을 이용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참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어그로 끌었다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웃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래도 연예인 대표적으로 회사 이름을 걸고 방송하는 거면 기본적인 자질이나 교육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제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M 윈도우 인생이라고 했을 때의 그 MC들의 모습, 초대 손님의 윤종신, 뮤지, 김동완. 김동완이 뭐 예의상 팬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갔지만 김동완이 어디에서 그런 말 들어봤겠습니까?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선비도만. 아니 어디 가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다 알아주는 원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그 사람인데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토크쇼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퇴물 무슨 M 윈도우 인생 그 나중에는 뭐 그 음원 사이트에 1위 하면은 삭발해라, 간장 부어라, 눈썹 밀어라, 신화 탈퇴해라, 이런 막장 개막장 아마 김동완 씨한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한 게임 김길태 퍼포먼스 한 BJ는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사과문 계속 게임만 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고 팬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싸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용 정지를 요청할 거라는 거, 심의 요청을 할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뭐 회사는 항상 그랬잖아요. 회사는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자, 그리고 다른 내용 들어가죠. 세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헤릿! 자, 어제 그 인터넷 도박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청소년 인터넷 도박이. 자, 사설 토토 홍보에 기여한 대륙, 검은 대륙이죠. 제가 원래 11월
언제였죠? 제가 원래 이 사설토토 방조 혐의에 대해서 11월 27일이었나요? 그때 검찰에 그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11월 9일 날 성남지청에 다이렉트로 고발장이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좀 10월 27일 날 진행이 못 됐던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클린 UCC 5년 했는데 뭐 아시죠? 만성 마이너스인 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 클린 UCC 쪽에서 뉴커 토크박스 클린 UCC 게시판에 10월 27일 날, 근데 이제 자료 수집을 더 최근 것까지 했고, 그래서 그 검은 대륙 메인에 사달이나 그 소문 났나 봐요. 근데 이 사설토토 홍보하는 애들이 나를 자꾸 강퇴해. 그러니까 원래 방식을 계속 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인에 떠 있으면 예전엔 들어가면은 인사를 하고 채팅을 했거든요.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근데 요새는 강퇴를 시키고 화면에 카톡 아이디만 공유를 하더라고. 신종 방법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캡처를 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강퇴를 하고 비밀 공개를 했다가 풀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교를 좀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성남지청 검찰청 성남지청에 이것도 고발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애교를 도대체 아저씨 나 강퇴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 자, 아무튼 저 강퇴 좀 하지 마세요. 캡처해야 되는데 왜 자꾸 강퇴를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발해야 된다고, 방조죄로. 왜 이렇게 강퇴? 네,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토쟁이들이 토를 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토를 내세요? 그래서 검은 대륙의 이 도박 사이트 사설토토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해야 압수수색하고 서버 뒤져보고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국회의원 후보 유신입니다. 여러분, 저를 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실한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는 토쟁이들을 박멸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조금만 접속 안 하면 해킹해서 토쟁이들이 아이디를 점령하는 것을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여러분. 접속 안 하고 딴 것 좀 하다가 다시 접속하면 이용정지 사설토토를 홍보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이상 자유롭게 해킹을 방치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륙의 운영자들은 지금 몇 년입니까? 수많은 셀 수 없는 이용자들이 오랜만에 접속하면 이용정지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해킹당한 거 입증하면 풀어주겠습니다. 자기들이 뻥뻥 뚫려가지고 피해 입었는데 죄송하다 사과도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서 너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확실하게. 그리고 뭡니까? 이 토쟁이들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 유포 1위입니다. 들어가면 사람도 없는데 밖에서 보면 수천 명 있어요. 이런 시청자 조작 프로그램 도대체 몇 년 동안 방치하는 겁니까? 이름난 BJ들도 애용 즐겨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 살려면 400에서 6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겠습니까? 돈 있는 BJ가 사는 겁니다. 그래놓고 들키면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시청자가 한 거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왜 시청자하고 돈이나 인기는 지가 처먹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처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검은 대륙의 토쟁이들을 박멸하면 청소년 어린이 여러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용 아이디 해킹당한 일이 없을 것이며 그 이용 정지 당했는데 사설토토 홍보했다는 그 더러운 느낌도 없어질 것이고 시청자 수 조작도 완전히 추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쟁이들이 자기들이 금수저인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풍선을 날리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인 것처럼 사기 구라다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토쟁이들의 주둥이를 한강 이넘지역 길이로 확장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쟁이들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기 BJ와 일반 BJ들을 계속해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태 퍼포먼스 BJ 그리고 유명 얼마 전에 징역 갔다 온 유명 리니지 BJ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유신을 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아무튼 시원하시죠. 뭐 유신은 싫어하더라도 이 말에 동의하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은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메인의 스포츠 카테고리에 쉴 새 없이 떠있는 사설토토 도박 사이트 그거 막고자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접속자 이용자들 아이디를 어떻게 알고 다 해킹하겠습니까? 해킹해서 사설토토 홍보했다는 오명받고 거기에 있는 아이템 다 포기하고 탈퇴해서 재가입해야 되는 이용자들 한두 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시청자 조작 프로그램 유포시키면서 그 토토업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날라바님께서 잼잼 방송이라고 하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유신의 이 열폭. 그래서 10월 27일 날 이 방조혐의에 대해서 할 거를 11월 9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허리 아파 나. 자, 11월 9일 날 하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그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자, 성상납 사건 관련된 또 특보입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수사가 지지부분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하고 나서 바로 또 전화하면 짜증냅니다. 검찰 직원이. 그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짜증내니까 시간을 두고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낮에쯤 아마 문의를 할 거예요. 문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대로 진정서를 진정서는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를 할지 안 할지를 검찰이 판단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고발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여러분들 무고에 대해서 어떤 건 무고고 어떤 건 무고가 아니지라고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또 청담동 유 선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유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청담동 유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무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자, 고발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싶은데 이거 무고되면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무고로 처벌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고로 고소 고발을 하실 때 팩트를 중심으로 하시면 죽었다 깨나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허위를 바탕으로 고발할 경우에는 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BJ가 방송에서 나 성상납 했어요 라고 폭로를 합니다. 자, 그 동영상을 캡처해서 고발을 하면 무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확실하게 하셨죠? 근데 그 BJ가 성상납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상납했다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BJ가 잘못된 걸 가지고 고발했을 때 절대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뭐 최근에 뉴커 탑기스 보면은 막 경찰을 폭행했고 벌금 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그걸로 기사를 썼어요. 명예훼손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의 적시는 언론사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허위의 기사를 썼을 때만 처벌이 되지 사실을 보도한 거 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언론사니까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상납 사건도 절대로 네버에버 무고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유신이 살아있는 한, 생존해 있는 한 성상납 사건은 끝까지.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 페이스북에 음독 자살한다고 사진 올려놓고 아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왜 뭐 가만 안 둔다면서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야죠. 시간이 있어야 국방부에 고발을 하든 어디에 고발하든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장기간 활동했다라는 근거를 모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군기피나 군 관련된 비리는 꾸준하게 자료를 모아놔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뭐 공식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 자료를 모아놔야 그래야 공수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린이슈 캠페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인내의 심을 갖고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빨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증거가 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 기피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군 기피에 지목되고 있는 뭐 개그맨 BJ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아무튼 증거 자료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에서 군대 관련된 발언을 하면 모아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에 보낼 거니까요. 다음 주에 방심이 갈 때 30명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할 겁니다. 그 30명이 다 퇴출되는 그날까지. 물론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죄진 것만큼 하고 책임만 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방심이 여성가족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피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이 힘이 낼 수 있게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인터넷 방송 쪽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상납은 내일 제가 그 검찰 성남지청에 전화를 제가 진정인이니까 성남지청에 문의를 한 다음에 오늘 밤 뉴스가기인가? 목요일 뉴스가기 시간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성상납 특집입니다. 야우! 상납할 게 많아 귤, 배, 술 여러가지 상납 그중에서 성상납 나는 리니지의 기사 성상납 성을 쟁탈하는 전쟁 리니지 성상납.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리니지의 성상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밤에는 이제 검찰에 문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하죠. 뭐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국정교과서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여러분들 어제 100분 토론 어제 보신 분 있나요? 좀 이렇게 답답하게 됐는데 그 반대쪽에는 준비를 정말 잘했군요. 근데 그 찬성 쪽에 여성분 정말 막 화나지 않아요? 내가 거기 나갔으면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뭐 국정교과서 거기 만드는 그 할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던데 옆에 여자가 계속 근거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민족연구소에서 자료 갖다가 다 보여주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 한 자리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교과서를 들고 왔는데도 딴소리 하는 거야. 주체사를 가르치고 있대요. 아니 그래서 그 민족연구소 그 판례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교육부의 그 검정 그 기준에 있다.
김정일의 주체 사상이나 천리마 운동이나 이런 걸 언급해서 비판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진술을 거기다가 기술을 했는데 지들이 검정을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주체 사상 북한의 주체 사상 천리마 운동 뭐 세 개인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가르쳐라 자기들이 교육부에서 해놓고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 그거를 설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기술을 했는데 그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또라이들이 어딨어 도대체. 그러면 황우여 장관부터 잡아들여야 돼요. 교육부부터. 아니 검정 교과서 내가 그 100분 토론 보면서 와 저 여자분 검색해 보니까 프로필도 안 나오더라고. 무슨 이상한 연구소나 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뭔지도 검색해도 안 나오고 나는 시청자로서 그리고 왜 나온지 모르겠다고. 나 뭐 그 여자분이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보니까 뭐 경제 쪽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전에 그 비슷한 컨셉 있으셨잖아요. 전욕 작가 그 뭐 기자했다고 하신 분 그분 나오면은 계속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맥락이 똑같아. 거기는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걔네들은 그냥 주구장창 주장만 해. 자, 그게 어디서 내려왔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기운이 거기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방미 그 보고하려고 문재인 야당 대표랑 이종걸 원내대표 불렀잖아.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종걸 그 원내대표가 저기 대통령님 저기 뭐야 그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역사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아니 지들이 가르치라고 교육부에서 검정 기준을 다 교과서에 보내가지고 대부분이 다 비슷한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설명하는 방식만 다른데 무슨 장난해? 해리포터야? 아니 우리나라가 해리포터 국가예요? 덤블도어 있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덤블도어야? 쓰리쓰리 마쓰리 뭐 무슨 역사 교과서에서 기운이 느껴지고 미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제 100분 토론 화는 나지만 좀 지루하긴 해요. 뭔가 논객으로서 좀 독설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아쉬워. 내가 좀 급이 됐으면 가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제압을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뭐 진중권 교수, 유시민 전 장관, 그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아니면 뭐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찬성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하겠죠. 대한민국에 주체사상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과서 없어요. 교육부에 있어. 검정지침 내려놓고 그 교과서 만들었는데 누구 뜻을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대한민국에 그런 교과서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겠고, 만약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나온다면 저는 말이죠. 제가 논란이 되는 교과서를 다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육부의 검정 지침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또라이 아닙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이런 또라이는 없었어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그리고 이제 심상정 의원은 또 이렇게 하겠죠. 우리 당에서는 이 교과서를 모두 검토를 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이 거의 없고, 이 정부에서 이 좋은 교과서라고 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오히려 문제였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자 아무튼 뭐 웃깁니다. 국민을 무슨 바보로 알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어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북한을 찬양하고, 무슨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예, 정말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큰 그 바른 말씀을 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 예, 나오셔가지고 글쎄요 무슨 더 거기서 더 무슨 명예와 뭐를 더 얻고자 하신지 모르겠으나 그쵸? 젊은 제자들이나 이런 제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와가지고는 나는 뭐 국정교과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네,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 어디? 북한. 앞으로 쓸 나라 어디? 대한민국.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좌파 이런 걸 제일 싫어하면서 제일 따라해. 따라쟁이야. 이러다가 이제 다 따라할 것 같아. 당을 하나만 둘 것 같아. 지금 국정교과서로 회귀한 것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결국은 언론사도 지금 다 없애려고. 아니 세상에 직원이 몇 명이냐로 언론사를 판단해 가지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만 둘 거 아니야. 점점 그렇게 북한이 싫다고 하면서 북한을 닮아가는 임창정의 날 닮은 너. 맨날 나 욕하고 나 싫다고 하면서 왜 맨날 나를 따라 한 거니. 국정교과서 언론소통 폐합. 날 닮은 너. 정말 아주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되게 따라하는 거 보면은 따라쟁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국정교과서 북한 따라쟁이. 나중엔 당도 하나만 두고 새누리당 두고 그쵸? 최고 존엄. 그 욕심이 날 수도 있어. 왜냐면 박정희가 몇 년을 해먹었어요. 박정희가 헌법까지 자기가 바꿔가면서까지 몇 년을 해먹었냐고. 그 탐이 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송곳에서 JTBC 드라마 송곳에서 안내상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의 위치가 위치가 높아지면 풍경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거기 딱 앉아 보니까 너무 좋거든. 예. 또 몰라요. 요즘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겠고요. 히릿 여러분 또 황당한 또 내용을 내가 받았습니다. 나 진짜 박근혜 정부 어떡하니? 널 어쩌면 좋니? 박진영 보내야 되겠다. 어쩌면 좋니? 언니 누나 어쩌면 언니래네. 자, 군 DMZ 지뢰 부상 곽중사 민간 진료비 부담 불가 통보. 준다며! 장난하냐? 준다며! 또 언론에서 보도되니까 준다며. 와, 그거 팔아가지고 북한 그렇게 드립치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국방부 호언장담 완전히 거짓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대상 한정, 지급대상 제외.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 DMZ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강모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최근 공식 통보한 것 같다. 한 걸 확인됐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본부는 어제 곽중사의 모친에게 곽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자, 윤문식 해설위원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국민들을 속여? 이리 와. 주둥이 다물어.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 진짜 쓰레기네요. 그렇게 뛰어오르고 작전 중에 다쳤다고 그렇게 언론에 이용해 먹고 북한 나쁘다고 한다면서 이용해 먹어놓고는 뭐? 그리고 저번에 뉴스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방부에서 주겠다고 그랬잖아.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어이가 없네 진짜로. 황정민? 국방부 아저씨들, 제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장난해요?
아저씨들 그러다 국민한테 맞아 죽어요. 아셨어요? 예, 아셨어야죠. 정말 이런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나라 지키다가 지뢰 때문에 다리를 잃었는데 그거 준다 안 준다 갖고 놉니까? 지금 장난하나? 이런 씨를 발라먹을 수박 주세요. 비싸더라고요. 네, 수박 먹고 싶네요. 만 얼마 하던데. 다음 내용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t it! 다음 내용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요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오늘 요즘 기사 물건 훔친 여고생의 성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장 실형. 내가 왜 웃었냐면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야동에. 여기 그러니까 야동을 너무 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산업이 합법화가 안 돼서 문제예요. 맨 일제만 보다 보니까 일제 야동을 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진짜 많아요. 예. 물건을 훔치거나 뭘 이렇게 훔쳐보다가 갑자기 스파크가 터지면서 붐붐붐 까레비켓 붐붐붐 이게 현실화가 되는군요. 물건을 훔친 여고생의 성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장 실형. 7,000원짜리 틴트 훔쳤다가 봉변.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1년.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걸린 여고생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4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 아이구야 헤렛 응급의료센터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힌 A양에게 50만 원을 변상하라며 윽박 지르고 전화번호를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됐다. A양이 훔친 물건은 7,000원짜리 틴트 1개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A양을 인근 음식점으로 데려갔다. 밥을 사주면서 A양이 제시한 건 노예 계약서였다. 박 씨는 예전에 걸렸던 애도 계약서 쓰고 나체 사진 보냈다.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냐며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런 미친 인간을 보겠습니까 진짜로. 아니 분명히 틴트를 훔친 여고생은 혼나야 돼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본인이 지금 저 남자라고 안심하나요? 안심하든 말어. 다른 성적 취향도 있은 게 그 안심하지 마시고 상당히 세상이 정말 이제 말세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훔쳤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를 불러서 야단을 치거나 변상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 여고생한테 세상에 노예계약서를 쓰라고요? 여기저기 그 방송 보는 분 중에 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형 좋아요 쓸게요. 이런 분도 있으면 안 돼요. 남자도 몸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몸 부모님한테 정말 소중하게 물려보면 소중하게 해야 돼요. 당장에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게 부평역이나 이런 번화가에서요 몸을 파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녀 청소년들이. 특히 남자 청소년 저번에 얘기했지만 담배 뭐 한 보루나 몇 값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 성매매를 하고. 이거는 그게 나온 거예요 통계에.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아저씨 뭐 하루만 재워주세요. 아저씨 뭐 담배 좀 사주세요. 아저씨 뭐 용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받지도 않고 쉽게 그렇게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은데 왜 이렇게 줄지를 않느냐.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단속.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검은 대륙의 토토도 단속하면 줄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단속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인터넷상에서도 인터넷 방송에서 성상납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우리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인터넷 방송에서도 자기 잘 되려고 성상납하는 여자친구를 성상납 사건도 있었는데. 자, 다음 내용입니다. 요거 좀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출범했습니다. 에쿠스는 역사 속으로 바뀌었고, 본인들도 좀 한번 고급차 시장에 나오겠다는 얘긴데요. 웃기시네? 장난치네? 현대차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거는 고급차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이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팔아먹을 때랑 국내 내수용으로 팔아먹을 때랑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니들 차를 안 사는 겁니다. 이 써너브 부추전 간장에 찍어 쳐 드실 분들아, 사태 파악을 못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 사람들은, 경영이나 기획 전략식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들이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냐면 고급차 브랜드가 없어서가 아니야. 니들이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국내 이용자들을 엿먹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하는 거지. 국내는 사고 조금만 부딪히면 완전 찌그러들고, 해외는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고, 해외는 세일도 하고 국내에선 얄짤없고. 리콜이나 이런 AS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저 자전차 있어요. 저 벤츠 자전거 자전차 있어. 나 그래. 니들이 후원을 많이 하면 나도 차도 있겠지. 나도 운영비 빼면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자전차가. 아무튼 현대자동차 똑바로 하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서비스 엉망으로, 내수 엉망으로 해놓고는 고급차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갤럭시 S7이 내년 2월 조기 출시한다고 그러네요. 조기 같이 구워 먹으면 되나요? 아, 조기다. 급했나봐요. 네. 뭐 일찍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살라는가 모르겠네. 요즘 뭐 단통법 때문에 후져가지고. 자, 단신으로 한번 소개를 날름날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읽는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죠. 65세 이상 비율 톱 10 중 경남이 6곳, 창원 성산구는 13%로 전국에서 최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애만 낳으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에 취직도 안 되는데 거지 같은 정부죠. 청장년 귀농 인센티브 늘리고 노인과 일촌 맺기 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귀농해서 먹고 살 게 있어야 귀농을 하죠. 귀농해서 귀자가 귀신 귀자입니까? 농촌 가서 귀신 되란 얘기예요. 아주 그냥 귤 까고 계시네. 국정화에 청와대 개입, 최몽룡 교수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 야, 뭐라고 했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이제 정치권은 민생을 신경 쓰고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지랄하셨죠. 지랄하시네. 예병. 그래가지고 최몽룡 교수한테 춘향이처럼 전화했어요. 이인병하고 있네. 이 예병. 그래서 아니, 금방 들통났고 사기를 치고 있어. 이 분청사기 같은 양반들이. 독일 검경 난민 미리국 조사 소탕 나서. 야, 난민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거기 나오겠냐. 먹고 잘 사는 독일이 더 지랄이에요. 얘네들 정신 못 차렸어. 맨날 뭐 2차 대내 반성하는데 속은 다 지금 유럽 EU에서 제일 해먹는 게 이쪽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저평가돼 가지고 엄청나게 수출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독일은. 자, 브라질 올해 자동차 판매량 2007년 수준으로 후퇴 가능성. 브라질은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개판 쓰레기 5분 전이죠. 우리나라와 쌤 피카츄. 트럼프 이번엔 CNN 여기자 공격 아주 형편없다. 너는 우주. 남수단에서 현지 항공사 화물기 추락, 최대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미국 9월 무역 적자 408억 달러, 7개월 만에 최저. 달러 찍어내면 되죠. 아베는 엔화 찍어내고요. 이런 찍새 같은 인간들. 아베 위안부 한일 기본 입장 달라.
연내 타결 신중로 그냥 야스쿠니 신사에 불질러 버리면 됩니다. 검찰 뇌물 받은 서울시 공무원 구속영장 2차례 반려. 안쓰러웠나 봐요. 유상정. 자, 기지로 흉기 등 강도 잡은 훈남 대학생 박수갈채. 강도를 잡아도 얼굴이 잘생기면 훈남이네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사기 대출 그런데 은행도 피해자가 아니다. 개수작이죠. 불질러요. 임난 때 임진왜란 때 왜군, 일제 강점기엔 일본, 해군 최고까지 버틴 곳은 관심 없어요. 오늘 가끔 구름 많고 중부 곳곳에 미세먼지 나쁩니다. 정치가 공기는 미세먼지, 정치는 우주 쓰레기 먼지. 바티칸 검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이탈리아 금융인 수사 십자가로 찍어버리세요. 네, 여기까지 단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청소년 사설 토토, 인터넷 도박이 심각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유딩, 어린이집, 뭐 초딩도 토토하게 생겼어요. 야, 배팅 얼마해? 이번에 프리미어 그 야구와야. 나 쿠바인테 걸라고. 엄마 지갑에서 몇 장 꺼냈어. 네. 이게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도박입니다. 실제로예요. 실제로 고등학생이 수백만 원을 날리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 접속률이 50%가 넘어가는 50% 가까이 되는 A 서비스에서는 메인의 도박 사이트가 홍보되고 스포츠 카테고리가 도박 사이트로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상납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 뉴스가기는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기 1부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 뉴스가기 시청자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실 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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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기 일부 뉴스브리핑 재밌게 보셨나요? 잠시 후 시청자 의견이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설이나 패드립, 성드립, 비방비하를 하시면 부천 어미경찰서로 출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너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